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 제13장 영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장 네 번째 시간이죠.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하기를 학습하기 전에 영어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첫 번째, 기본 어휘. 이 기본 어휘는 유아기 때 습득을 하고, 기본적으로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이나 생존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어휘. 이 기술 어휘는 청소년기부터 습득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이죠.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고백했다가 차였다면서? 너 지난주에 뭐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뭐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하는 일반적인 대화를 기술 어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양 어휘입니다. 교양 어휘. 이 교양 어휘는 지성을 갖춘 개인으로서 수준 있는 글을 읽거나 말할 때 사용하는 어휘로 대부분 이제 뭐 회사 아니면은 대중을 통한 연설 또는 뭐 토론 뭐 이런 식의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휘를 교양 어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문 어휘입니다. 전문 어휘는 각종 분야에서 각종 이제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쪽에 만약에 뭐 전문 어휘라면은 뭐 그쪽에 관련된 전문 어휘가 있을 거고, 뭐 마케팅에 대한 뭐 전문 어휘다 하면 마케팅 분야에 대한 뭐 전문 어휘들이 따로 있을 거고, 또는 뭐 HR 뭐 인사 쪽에 대한 전문 어휘도 별도로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말하는 전문 어휘를 한 가지 더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거는 뭐 영어, 한국어 뭐 이런 언어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라도 만약에 제가 한국어로 의사, 뭐 의학 쪽에 굉장히 뭐 전문가와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제가 의학 쪽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과 의학 무슨 뭐 암에 대한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서로 한국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전문 어휘를,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뭐 영어나 한국어 이런 언어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라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영어를 일반적으로 뭐 의사소통을 기본 어휘야 기술 어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 어휘, 이런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뭐 전문가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뭐 통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설책을 뭐 의학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 서적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네 가지 어휘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혹시라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세 번째 교양 어휘에 속하고요. 때문에 아무리 토익을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어 소설을 보는데 너무 버겁고, 영어 뭐 미드를 뭐 읽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위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권, 이제 영유아 동화책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마스터했다면은 두 번째 기술 어휘가 담겨 있는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소설을 읽으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어휘가 담겨 있는 이 단어집을 공부하면은 매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책을 추천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단종된 잉글리시 보캐브러리 유즈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박인수 저서의 이제 뭐 저자의 한국어 꺼라 영어가 켜진다라는 이 두 가지 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혹시 구매가 가능하시면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기 준비 과정이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뭐 발음에 대해서 뭐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어민과 비슷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마치 이제 원어민과 굉장히 비슷한 뭐 발음을 하면 할수록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리안 억양이 한국어 이제 악센트라고 하죠. 이런 억양을 구사하는 자신을 오히려 막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자라왔고요. 한국어가 디폴트 값으로 이제 뇌 속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즉 이제 발음하는 운동 기관이나 모든 뭐 뇌 구조, 뭐 혀, 뭐 운동하는 뭐 구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하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하는 소통이죠.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수단이 되는 이 언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화는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주된 목적이고요. 즉 한국어 억양이 있다고 그래서 전혀 이런 뭐 의사소통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일부 의사소통 자체를 뭐 방해하는 만약에 뭐 코리안 억양이 있다면은 그 부분만 고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악센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의사소통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유엔 총리 반기문 총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코리안 악센트가 묻어나시죠. 하지만 뭐 사용하시는 뭐 어휘력이나 뭐 단어 구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코리안 악센트든 원어민과 같은 발음이든 전혀 문제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는 단순하게 의사소통 수단일 뿐입니다. 즉 평소에 내가 만약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도중에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이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뭐 영어를 한다 그래서 막 말이 수다쟁이가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또한 이제 평소에 내가 뭐 전혀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영어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배경 지식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즉 외국인과 이제 대화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영어 말하기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만약에 혹시 오픽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면은 맨날 이제 뭐 자기소개, 뭐 우리 동네 소개, 한국의 문화 소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런 공부하는 부분들을 그냥 시험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뭐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외국인한테 이제 뭐 소개를 한다든지 K-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EPL 또는 뭐 해외 축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의사소통이 수월하다는 거죠. 또한 이제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문장들, 이제 뭐 단어뿐만 아니고 문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장을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어야지만 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이제 대화를 한국인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뇌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은 내가 할 말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문장들을 장기 기억을 통해서 꺼내오고 그 문장을 입으로 이제 내뱉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좀 더 이제 속도가 붙고 플러스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영어 문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문장에 대한 자원이 많아야지 순간적인 뭐 대화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가지고 있는 영어 자원이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한국식의 영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의사소통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어로 된 이제 이야기, 이제 뭐 문장을 어느 정도 이제 제 머릿속에 장기 기억화 시켰다면은 문장 말고 전반적인 스토리, 이야기를 좀 저장을 좀 더 해두면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끌어가는,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향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영어로만 이제 이루어진 이러한 영어 문장 말고 이런 이야기 덩어리들을 많이 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내 것화해서 이제 뭐 영어 자원 확보를 많이 할수록 영어 말하기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오픽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이야기 자체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험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이제 영어 이야기 덩어리들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뭐 시험도 점수도 잘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자원 확보를 통해서 말하기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영어 말하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어 공부 학습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 마지막 시간이죠. 영어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희아빠였습니다.